나진이는 이른 아침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전날 카페에서 쓰러진 아이의 보호자가 연락해왔다. 아이가 진이의 그림 수업에 참여했던 오름이라는 말을 듣고 진이는 작업도 미룬 채 병원으로 달려왔다. 병실 앞에는 금태우가 서 있었다. 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먼저 발견했어. 태우는 병실 안을 바라보았다.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어. 보호자 연락도 안 되고. 진이는 창문 너머로 작은 침대에 누운 오름을 살폈다. 평소 밝게 웃던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진이가 병실로 들어가 아이 곁에 앉았다. 오름아. 오름이 천천히 눈을 떴다. 진이는 애써 웃었다. 오름이 어디 아파요? 오름은 대답하지 않고 이불만 끌어당겼다. 진이가 손을 내밀자 오름은 잠시 망설이다 손가락 하나를 내주었다. 선생님한테 말해도 돼. 오름의 입술이 움직였다. 엄마가 병원 오면 안 된대요. 왜? 돈 많이 든다고.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오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아프면 참으라고 했어요. 태호는 병실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진이는 오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픈 건 참는 거 아니야. 엄마가 힘들어요. 그래도 오름이가 아프면 엄마는 더 힘들어. 오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진이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치료받고 빨리 나아서 다시 그림 그리자. 오름이 물었다. 선생님도 아픈 거 참았어요? 진이의 손이 멈췄다. 응. 왜요? 진이는 잠시 생각했다. 어른들이 참으면 착한 줄 알았거든. 오름은 진이를 바라보았다. 착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이는 아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아프다고 말하는 게 더 용감한 거야. 병실을 나온 진이는 원무과에서 오름의 미납 진료비를 확인했다. 태호가 옆에서 물었다. 내가 내려고? 일단 검사부터 해야 하잖아. 보호자도 아닌데. 진이가 태호를 바라보았다. 보호자 아니면 아픈 애 그냥 둬. 그런 뜻 아니야. 태호는 지갑을 꺼냈다. 만씩 내. 진이가 웃었다. 웬일이야? 나도 좋은 사람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이 원무과로 향하려는 순간 임지우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그는 진이와 태호를 번갈아 보았다. 여기 있었습니까? 진이가 놀랐다. 본부장님은 왜 병원에 와요? 전정아 씨가 연락했습니다. 태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전정아는 왜 본부장한테까지 연락해? 지우는 태호를 무시하고 진이에게 물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제가 아니라 오름이가 아파요. 지우의 시선이 병실로 향했다. 어떤 아이입니까? 제 그림 수업에 오던 아이예요. 지우는 원무과 서류를 보았다. 보호자는요? 연락이 안 돼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접수 창구로 걸어갔다. 진이가 뒤따라갔다. 뭐 하게요? 검사부터 진행해달라고 하려고요. 비용은 제가. 지우가 진이를 바라보았다. 진이 씨가 혼자 책임질 이유 없습니다. 태호가 뒤에서 말했다. 나도 낼 건데. 지우는 태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럼 세 사람이 나누면 되겠군요. 진이는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둘 다 왜 이래요?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픈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요. 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은 방금 자신이 태호에게 했던 말과 같았다. 오름의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이와 지우는 병원 카페에 나란히 앉았다. 태호는 보호자를 찾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지우는 진이 앞에 따뜻한 차를 밀어놓았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죠.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써 있습니다. 진이는 컵을 감싸주었다. 본부장님은 사람 얼굴로 판단하지 말라면서요. 그건 제가 틀렸을 때고요. 이번에는 안 틀렸다고요? 네. 진이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오름이 같은 애를 보면 화가 나요. 누구한테요? 어른들한테. 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기들 사정 때문에 아이한테 참으라고 하잖아요. 지우는 진이를 바라보았다. 진이 씨도 그랬습니까? 진이의 손이 멈췄다. 뭐가요? 아픈데 참으라는 말 들었습니까? 진이는 웃으려 했지만 웃지 못했다. 안 아픈 척하면 엄마가 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군요. 또 그림 얘기. 말하지 못한 걸 그렸으니까. 진이가 지우를 바라보았다. 본부장님은 자꾸 저를 다 아는 사람처럼 말해요.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우도 자신이 한 말을 뒤늦게 깨달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그때 도희가 카페 입구에 나타났다. 도희는 병원 관계자를 만나러 왔다가 진희와 지우가 마주 앉은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한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지우가 진희에게 컵을 밀어주는 모습, 진희가 그 앞에서 경계심을 풀고 웃는 모습. 도희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다. 다음 날 아침, 진희와 지우는 오름의 보호자를 만나고 함께 차 프로덕션 건물로 들어왔다. 도희는 로비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침에 둘이 함께 들어와 진희가 걸음을 멈췄다. 지우는 도희를 바라보았다. 왜 여기 있지? 도희는 진희에게 다가갔다. 병원에서 밤이라도 같이 보냈어? 진희의 얼굴이 굳었다. 말 가려서 해. 겁나니? 도희가 비웃었다. 내가 뺏을까봐? 진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뭘 뺏어? 도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본부장님. 진희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물건이야? 도희가 진희의 팔을 붙잡았다. 너는 늘 그런 식이지. 나 아무것도 관심 없는 척하면서 다 가져가. 내가 뭘 가져갔는데. 도희의 눈에서 분노가 터졌다. 내 그림도 내 자리도 본부장님도. 도희는 진희의 머리채를 붙잡았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진희는 도희의 손목을 잡았다. 내가 먼저 놔. 뭘? 지후 본부장님. 진희가 도희의 손을 밀어냈다. 도희는 다시 진희에게 달려들었다. 지후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았다. 도희, 그만해. 도희는 지후의 팔을 붙잡았다. 본부장님은 왜 또 얘 편이에요? 편드는 게 아니야. 그럼 왜 항상 나만 막아? 지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도희. 도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뛰어온 적 없잖아. 지우는 주변 직원들을 바라본 뒤 도희를 빈 회의실로 데려갔다. 진희는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진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도희는 지후에게 따졌다. 저 여자 좋아해요? 지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나한테는 중요해. 도희는 눈물을 닦았다. 우리 사이는 뭐였어요? 우리가 무슨 사이였는데?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들끼리 약속했잖아요. 그건 우리 약속이 아니야. 본부장님도 싫다고 한 적 없잖아. 지우는 도희를 바라보았다. 도희, 너 왜 거짓말했어? 도희의 입술이 굳었다. 무슨 거짓말? 진희 씨가 내 그림을 훼손했다는 말. 도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지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 어린 도희가 진희의 그림에 검은 물감을 칠하고 있었다. 도희는 화면을 보자마자 휴대전화를 밀어냈다. 조작이에요. 원본 확인했어. 그때는 어렸어요. 어렸으니까 거짓말해도 돼. 도희의 눈물이 흘렀다. 진희가 먼저 시작했어요. 뭘?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그림을 망가뜨리고 가해자로 몰았어. 도희는 지우를 노려보았다. 걔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가졌어요. 또 그 말이네. 맞잖아요. 도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림도 잘 그리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차민기 대표도 자기 딸처럼 챙기고. 지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괴롭혔어? 내가 뺏기기 싫어서. 뭘 뺏겨? 도희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사랑받는 자리. 지우는 한동안 도희를 바라보았다. 도희는 그의 눈에서 연민조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는 진희 씨에게 손대지 마. 본부장님. 학폭 관련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거야.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면 내 경력 끝나요. 내가 만든 결과야. 나 버릴 거예요? 지우는 문을 열었다. 우리는 시작한 적도 없어. 도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차 프로덕션 대표실. 세리는 민기가 사용하던 책상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차민기의 명패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세리는 손끝으로 이름을 쓸어보다가 명패를 옆으로 치웠다. 문이 열리고 진희가 들어왔다. 엄마.
진이는 대표석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여기서 뭐해? 세리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아빠 회사 대표하기로 했어.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 아빠? 세리도 자신이 내뱉은 말을 깨달았다. 민기 씨 회사. 왜 엄마가 대표를 해? 이사회에서 결정했어. 이사회가 미쳤어?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가 그렇게 못 믿어워? 회사를 운영해 본 적도 없잖아. 배우면 돼. 왜 하필 엄마야? 세리는 서류를 펼쳤다. 민기 씨가 만든 해외 계약을 정리하려면 내가 앞에 서야 해. 그 계약 때문에 조사받았잖아. 그래서 더 해야 해. 진이는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또 아저씨가 남긴 것 때문에 엄마 인생 걸려고. 세리는 딸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민기 씨 때문만은 아니야. 그럼 내 지분 지키려고. 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리는 말을 이어갔다. 이사회는 내가 받은 지분을 회사로 돌리려고 해. 내가 대표가 되면 막을 수 있어. 난 포기한다고 했어. 엄마는 허락 안 해. 그게 왜 엄마 허락이 필요해? 내가 겁나서 버리는 거니까.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세리가 물었다. 겁나니? 뭐가? 내가 지분 가지면 사람들이 욕할까봐. 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엄마는 평생 욕먹고도 살아남았어. 그걸 자랑하지 마. 자랑 아니야. 세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왜 나를 회사 싸움에 넣어? 내 것이니까. 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 회사도 그 돈도 내 것 아니야. 민기 씨가 너한테 남겼어. 죄책감으로 준 거잖아. 죄책감도 책임이야. 진이는 세리를 바라보다가 힘없이 웃었다. 엄마는 아직도 그 사람 편이네.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니. 그럼 왜 그 사람 자리까지 앉아? 그 사람이 망친 걸 내가 정리하려고. 진이는 책상 위 민기의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엄마 인생부터 정리해. 진이가 나간 뒤 세리는 한동안 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전화가 걸려왔다. 해외 투자 담당자였다. 세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대표 나세리입니다. 상대가 투자 철회를 권고하자 세리는 재무 자료를 넘겼다.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하는 게 어때요? 상대가 놀라 되물었다. 세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철수하면 담보권이 도산고 쪽으로 넘어가요. 차라리 현지 사업권을 확보해서 계약 구조를 바꾸죠. 위험 부담이 큽니다. 알아요. 이사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득할게요. 세리는 전화를 끊고 이사회 자료를 준비했다. 승현이 대표실로 들어왔다. 정말 투자 확대할 겁니까? 그래. 회사에 남은 자금 절반이 들어갑니다. 성공하면 도산고 담보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세리는 승현을 바라보았다. 가만히 있어도 뺏겨. 그래서 도박을 하겠다고요? 도박 아니야. 세리는 현지 사업 자료를 내밀었다. 민기 씨가 중간에 계약을 바꾸기 전까지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었어. 승현이 문서를 살폈다. 세리가 말했다. 도산구가 끼어들면서 담보 조건이 붙었고 해외 법인 명의가 내 이름으로 바뀌었어. 아버지가 나세리 씨를 이용한 건 사실입니다.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알아. 그런데 왜 아버지 계획을 이어갑니까? 이어가는 게 아니야. 세리는 민기의 명패를 서랍 안에 넣었다. 빼앗는 거야. 승현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구한테서요? 민기 씨한테서도. 세리는 대표석에 앉았다. 도산구한테서도.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영주는 주주 자격으로 참석했다. 승우도 굳은 얼굴로 어머니 곁에 앉았다. 세리가 대표석으로 들어오자 영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가 왜 거기 앉아? 세리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사회 결정이야. 영주가 승현을 바라보았다. 내가 허락했어? 승현은 차분히 답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임시대표입니다. 불륜 상대가 남편 회사 대표가 되는 게 말이 돼? 세리는 영주를 바라보았다. 대표는 혼인관계 증명서로 뽑는 거 아니야. 영주의 손이 떨렸다. 너 잊었어? 영주는 승현과 승우를 바라보았다. 그 애미가 여기까지 쫓아왔었잖아. 이 집 갖겠다고. 승우가 고개를 숙였다.
영주는 세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러니 자식도 똑같지. 그 말을 듣고 회의실로 들어오던 진이의 발이 멈췄다. 세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내 욕만 해. 왜? 틀린 말했어? 진이는 건드리지 마. 영주는 진이를 바라보았다. 회사 지분도 갖고 대표 엄마까지 세우고. 진이가 낮게 말했다. 전 원한 적 없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 생기네. 진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겁나니? 영주가 세리를 노려보았다. 세리는 주주명부를 영주 앞에 밀었다. 내가 내 것까지 뺏을까봐. 영주도 일어섰다. 내가 뭘 뺏어? 대표 자리. 세리는 차갑게 말했다. 회사 결정권. 그건 내 아들들 거야. 민기 씨가 망가뜨린 회사를 살리는 사람 거야. 영주는 승연에게 소리쳤다. 당장 끌어내. 승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 너까지 저 여자 편이야? 편이 아니라 회사 문제입니다. 영주의 얼굴이 무너졌다. 세리는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안을 이사들에게 나눠줬다. 현지 지분을 추가 매입해서 도상구 측 담보권을 없애겠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다.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세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제 명의로 된 해외법인 지분 전부를 회사에 넘기겠습니다. 승연이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세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재산까지 거는 결정이었다. 영주가 비웃었다. 남의 회사로 생색은. 세리는 영주에게 시선을 돌렸다. 남의 회사 아니야. 뭐? 내 이름으로 빚도 넘어왔어. 세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책임도 내 거야. 투자한 표결을 앞두고 진이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진이는 급히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오름의 보호자가 나타났지만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이었다. 진이가 병원으로 향하려 하자 지우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가죠. 진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본부장님은 회사 일 없어요? 오늘은 진이 씨일이 먼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건물을 나서는 모습을 도희가 멀리서 지켜보았다. 도희는 조금 전 지우에게 받은 학폭조사 통보서를 구겨쥐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아버지 도상구에게 전화했다. 아빠. 도희의 눈에는 눈물 대신 도끼가 차 있었다. 세리 대표 만들었다며. 도상구가 대답하자 도희는 로비를 빠져나가는 진이와 지우를 바라보았다. 인도네시아 투자 막아. 왜? 차 프로덕션 무너지면 진이 지분도 없어지잖아. 도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 여자한테 하나도 남기지 마. 병원에 도착한 진이는 오름의 보호자와 마주했다. 보호자는 진이에게 치료비를 대신 냈느냐며 따졌다. 누가 마음대로 불쌍한 애 만들어요? 진이가 오름 앞을 막았다. 아이가 쓰러졌어요. 우리 집 일에 끼어들지 마요. 보호자는 오름의 팔을 잡아 끌었다. 오름이 아프다고 울었지만 놓지 않았다. 지우가 그 손을 막았다. 아이부터 진정시키시죠. 당신은 누군데요? 병원 사회복지팀에 연락했습니다. 보호자의 얼굴이 굳었다. 지우는 낮게 말했다. 치료를 거부하고 아이를 데려가면 방임 여부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보호자는 오름의 팔을 놓았다. 진이는 울고 있는 오름을 품에 안았다. 괜찮아. 오름은 진이의 옷을 붙잡았다. 선생님, 나버리지 마요.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은 어린 시절 자신이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진이는 아이를 더 깊이 안았다. 지우는 그런 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지우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희가 보낸 것이었다. 나진이를 지키고 싶으면 차 프로덕션으로 돌아가요. 인도네시아 투자금이 사라질 테니까.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같은 시각 차 프로덕션 이사회에서는 투자 확대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세리는 곧바로 송금 승인을 지시했다. 재무팀 직원이 전산에 접속했다. 그러나 계좌 잔액을 확인한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표님. 세리가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래요? 투자 대기 자금이 없습니다. 승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띄웠다. 회의가 시작되기 1시간 전 회사 자금 전액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다. 수취법인 이름은 세리가 확대 투자를 결정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었다. 하지만 계좌번호는 계약서와 달랐다. 세리가 화면 앞으로 다가갔다.
누가 승인했어요? 직원이 마지막 전자 서명을 확인했다. 대표님 명의입니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난 승인한 적 없어. 영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리를 노려보았다. 결국 회사 돈까지 빼돌렸어? 내가 아니야. 증거가 내 이름이잖아. 승현은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승인에는 세리의 휴대전화 인증이 사용돼 있었다. 세리는 가방을 뒤졌다. 휴대전화가 없었다. 그때 대표실 책상 위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세리가 대표실로 달려갔다. 책상 위에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분 포기 각서가 놓여 있었다. 각서에는 나진이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세리의 손이 떨렸다. 승현이 뒤따라 들어왔다. 이 도장. 세리는 각서를 들어 올렸다. 진이는 찍은 적 없어. 휴대전화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인도네시아 투자금을 되찾고 싶으면 나진이의 지분을 넘겨라. 세리는 메시지를 읽고 얼굴이 굳었다. 곧이어 전송된 사진에는 진이와 오름이 병원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다가가고 있었다. 세리는 곧바로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 앞. 진이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진이가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는 사이 오름이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오름이 손가락으로 한 남자를 가리켰다. 저 아저씨가 아까부터 따라와요. 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가 진이 앞을 막아섰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진이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차 프로덕션 지분 포기 각서 사본과 오름의 병원 기록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아이가 다친다. 진이의 손이 떨렸다. 지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세리의 전화가 연결됐다. 진이야. 세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각서에 도장 찍지 마. 진이는 자신의 도장이 찍힌 사본을 내려다보았다. 엄마. 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미 찍혀 있어.